그러니까 저도 심리학 박사인데 저도 회사 다닐 때 되게 감정적인 상사 때문에 정신과까지 갔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감정적인 상사의 밑에 그 부하로서 배운 것들, 그리고 지금 심리학 박사로서 코칭 현장에서 쓰는 방법들 전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Okay, let's go. 교수님, 감정적인 상사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. 근데 대응법 얘기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. 네,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 직장 다닐 때 되게 감정적이고 무례한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까지 갔었거든요. 근데 거기 정신과 선생님이 저한테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뭔지 아세요?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반응을 좀 확인을 해보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핵심입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동료들이나 다른 상사들이 저 상사 원래 그래. 야, 너 힘들겠다. 좀 이런 반응이면 진짜 그 상사가 문제인 건데 반면 다들 그분 그런 분 아닌데? 그분 좋은 분인데? 이런 반응이 나오면요. 좀 다르게 봐야 되거든요. 그러면 제가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. 그러니까 꼭 이렇게 누가 문제다 이런 건 아닌데 좀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. 첫 번째로 가끔씩 이 어른인데도 상대방이 좀 지나치게 친절하게 대응해 주길 기대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내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건 아닌지, 내가 너무 싫은 소리도 듣기 싫어하고 친절하게 말하는 거는 기대하는 건 아닌지 그걸 한번 보셔야 되고요. 두 번째로 그 상사가 감정적이거나 되게 빌런 상사가 아니고 그냥 엄청 디테일을 따지고 예민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업무 디테일에 강박적으로 기준이 높은 사람인 거예요. 그래서 사실 그 상사는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라 까다로운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게 두 가지는 좀 다릅니다. 만약에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아니고 좀 진짜 우리 상사가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무례하다. 약간 지나치게 선을 넘는다. 이럴 경우에만, 이게 확인됐을 경우에만 오늘 이 영상이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먼저 체크하라는 거네요. 네, 맞아요. 저도 다행히 그때 주변 동료들이 보면은 다 제 편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고생한다, 힘들 거다. 치과 선생님도 좀 그런 리액션을 해주셨고, 그래서, 이게 내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, 라고 확인한 게 저에게는 엄청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. 그래서 만약 이걸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요, 저처럼 전문가한테 가서 확인받는 것도 좀 방법이에요. 이게 마냥 혼자 버티는 게 능력은 아니거든요. 그럼 진짜 상사가 문제인지 확인이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 만약 확인이 됐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를 좀 이해하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해를 한다는 게 그 무례함과 감정적인 모든 것을 다 견디라는 말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이해는 내가 거기서 감정적으로 좀 안 끌려가기 위한 거예요. 그 감정적인 사람의 행동의 원리를 알면요. 좀 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. 그 행동의 원리가 뭔데요? 원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도 하나 좀 사례가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는 심리학 박사로 현장에서 리더십 코칭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리더십 진단을 했는데 어떤 리더분이 코칭 때 딱 들어오시더니 제가 드린 진단 보고서를 가지고 오셔서는 이거 맞는 거예요? 못 믿겠는데요? 이게 무슨 얼마나 믿을 수 있어요? 하면서 진단 보고서를 이렇게 휙 던지시는 거예요. 좀 이렇게 강하게 좀 약간은 감정적으로 반응을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죠. 그때 엄청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. 그 순간 되게 어떻게 대응을 하셨나요? 근데 저도 사람이니까요. 이게 딱 긴장이 됩니다. 던지는 행위라던가 좀 약간 싸우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도 긴장이 되거든요. 근데 그 순간 사고를 이렇게 전환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전환을 하셔야 되냐면 나한테 화가 났구나가 아니고요. 저 사람 이 보고서로 좀 뭔가가 상처받았구나. 뭔가가 단단히 건드려졌구나. 이게 무시받았다고 느끼는구나. 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방어 기제구나. 이거를 좀 알아차리셔야 됩니다.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말이 바로 나와요? 저는 그 순간 띵하고 멍해질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.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
어떤 부분에서 좀 이 보고서가 안 맞다고 느끼는지 뿅뿅 리더님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을 것 같다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문제다 아니다를 따지는 게 아니죠. 그리고 한참을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나중에는요, 마지막에는 그분이 굉장히 엉엉 우시고 나가셨습니다. 그렇게 강경하게 반응하셨던 그분이요? 네. 그러니까 엄청 노력하는데 본인은 잘하고 싶어서 엄청 노력을 했는데 팀원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. 그러니까 그 강한 반응 뒤에 있었던 건 분노가 아니라 좀 억울함인 거죠. 나는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데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? 이런 억울함, 슬픔, 두려움 뭐 이런 거였는데요. 그 두려움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지 모르니까 좀 공격적인 방식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. 그게 방어 기제입니다. 두려우니까 자기가 먼저 타인을 공격하는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분들은요, 되게 어릴 때부터 짜증이나 신경질을 내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걸 학습하신 거거든요. 두려울 때 공격하는 게요, 이 사람의 생존 전략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방어 기제는요, 좀 내가 살고자 나의 생존 전략이 되었다. 이게 결국에 같은 말입니다. 그러면 저를 공격하는 게 사실은 저한테 화가 난 게 아닐 수 있겠네요. 정말 중요한 거 말씀해 주셨는데요. 대부분 그렇습니다. 공격을 한다고 해서 나한테 화가 난 게 아니고요. 이 만만해 보이는 사람, 그런 사람들 딱 한 명 골라서 근데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감정을 좀 쏟아낼 수는 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저 상사가 좀 감정적이기는 한데 원래도 나한테만 유독 그래. 그러면 좀 내가 그 타겟이 된 걸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그게 내 잘못은 아닌 거잖아요. 그쵸. 절대 그 당하는 사람의 잘못은 아니고요. 그 사람의 패턴이 원래 그런 거예요. 근데 이거를 이해하면 뭐가 달라지냐면요. 저 사람이 또 감정적으로 나올 때 또 저 패턴이 나오네 하고요. 한 발짝 물러설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그 패턴을 인식을 해서 안 끌려가는 시작점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럼 실제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어떻게 하면 될까를 말하기 전에 그 상황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. 먼저 첫 번째로요. 막 감정적으로 무례하게 대응하는 사람한테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? 이런 질문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이 질문은요. 감정 싸움으로 초대하는 초대장과 같은 거거든요. 도대체 왜 그러세요? 라고 하면요. 그 상사가 말하는 건 뻔합니다. 야, 니 때문이지. 네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니야. 다 니 때문이지. 이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치면 대화가 완전히 감정의 영역으로 빠져버립니다. 그래서 왜 이러세요? 라는 질문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. 반대로요. 두 번째는 오히려 너무 침묵으로도 일관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조용히 있으면요. 상사 입장에서는요. 더 그 사람이 좀 만만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. 또 어떤 분들은 야, 너 나 무시해? 이렇게 무시당한다고 느껴져가지고요. 더 분노가 자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아예 침묵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해명하려 드시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. 이렇게 폭발한 상태에서는 감정의 홍수 상태에서는요. 논리적인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. 그냥 해명은 변명으로만 돌리고 그 말싸움만 이어지기 때문에 해명을 많이 하는 것도 좀 좋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이게 다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. 맞습니다. 그래가지고요. 그런 감정적인 상사를 둔 경우에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. 감정적으로 나도 반응하면요.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가 끌려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작동하게 두면 안 된다라는 거죠.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제는 그러면 해야 하는 거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는요. 타이밍을 내가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감정의 홍수 상태인 사람이랑 그 순간 뭘 해결하려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요.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는 게 좋습니다. 근데 상사인데 그 자리를 막 피해도 돼요? 피해도 되고요. 이게 막 도망가라는 개념보다는요. 그나마 좀 나은 타이밍을 좀 고르라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어려운 보고나 좀 민감한 주제, 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들 있죠? 그러면 그런 얘기는 그때 하지 마시고 그나마 그래도
좀 안정돼 보이는 순간을 골라서 가지고 가는 거죠. 그래서 상사가 예민해 보이는 순간에는요, 굳이 그 타이밍에는 뭔가 복잡한 얘기를 들이밀지가 않는 겁니다. 그리고요, 이것도 좀 중요하거든요.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가장 먼저인데요.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. 그쵸? 그러면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할 타이밍도 고르셔야 됩니다. 이 타이밍을 고르셔야 되는데,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요, 즉석에서 말하기는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요, 직장 다닐 때요, 어떻게 했냐면 스크립트를 써서요, 좀 연습을 했습니다. 상대방이 무례하게 나올 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하려면 어느 정도 발표처럼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뭐라고 연습을 했냐면, 지금 이런 방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면 저는 계속 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좀 너무 이렇게 무례하게 하시는 거는 좀 멈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것들을요, 좀 수십 번 연습을 했습니다. 실제 상황에서 이 몸이 먼저 좀 기억을 하게 만드는 거죠. 교수님도 직접 그런 연습을 하셨어요? 그럼요. 그리고 연습을 했고요. 이게 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의 내용과 이 표정이요, 일치를 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밝거나 이렇게 하이톤으로 말하면 안 되고 약간은 무겁고요. 좀 눈동자도요, 이렇게 좀 힘을 주고요. 좀 정색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나 상사가 무례해서 도무지 이런 말도 연습을 해도 좀 못하시는 분들 계시기도 하거든요.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그 감정적인 자리는 벗어나시기 바랍니다. 벗어나신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셔야 되냐면요, 다음에 문자로 말씀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요, 아까 그 상황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당황했습니다. 그리고 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정신과를 다니고 있으니 팀장님도 이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근데 정신과를 다니고 있다, 그거를 참고해라 라는 말만으로도요, 상사가 저를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대면이 너무 어려우면 텍스트를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. 그러니까 중요한 건 대면이냐 텍스트냐 이런 게 아니고요. 대면도 괜찮고 텍스트도 괜찮아요. 적절한 타이밍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상사한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요, 내가 하고 싶은 그 말들을 적절한 타이밍에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. 오늘 핵심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주변 반응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상사가 진짜 빌런인지 아니면 좀 기준이 높은 강박적이고 좀 완벽주의에 예민한 사람인지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. 혹시나 상사는 정상범주인데 오히려 내가 너무 기대치가 높은 건 아닐지 요거를 구분하시는 게 먼저 첫 번째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만약에 상사가 진짜 문제라면요, 그 공격성 뒤에 있는 두려움, 억울함, 그 생존 본능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.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고 나를 이렇게 공격하려는 것보다는 자기가 살고 싶은 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. 이런 사용 설명서를 알면요, 좀 덜 무너지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셋째입니다. 그 자리에서요, 왜 이러시는 거예요? 절대 묻지 마시고요. 해명하지 마십시오. 해명하거나 질문을 하면요, 다시 감정 싸움으로 말려 들어가고 끌려다니는 게 됩니다. 타이밍을 직접 선택하셔야 됩니다. 상사가 안정된 시간대를 좀 파악을 하시고요. 내가 단호하게 내 의견을 말하는 법을 좀 미리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. 만약 그 자리에서 연습하셨어도 대면이 어려우면요, 문자도 방법이라는 거죠. 네, 오늘 교수님이 직접 정신과까지 가셨다는 얘기에서 진짜 놀랐습니다. 이거 혼자 버티는 게 능력이 아니란 것도 오늘 메시지인 것 같고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저도 그때 이게 내 문제만은 아니구나. 왜냐면 저는 제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저를 고치고 싶어서 갔던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게 엄청난 좀 전환점이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지금 좀 무례한 상사 때문에, 좀 감정적인 상사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요, 혼자 버티지 마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힘들어 보이는 분한테 공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.
댓글에 어떤 상황이 제일 힘드셨는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우리 교수님이 다음에 그 영상에서 직접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. 아, 써주시기만 하십시오. 네, 이제 구독도 해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오늘도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.